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일본은 참의원, 중의원 이렇게 상하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참의원은 영국과 미국의 상원에 해당되고 중의원은 영국과 미국의 하원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아베가 사망한 이후 유권자가 결집을 하면서 참으로 묘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묘한 결과라는 것은 이제는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까지 3분의 2 이상의 개헌선을 확보해가지고 일본의 평화헌법이 드디어 끝나고 전쟁국가 일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된 겁니다. 7월 10일날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체 참의원 248석 중 125석을 선출합니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오늘 오전 5시 기준으로 당선된 자민당 의원은 63명입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의원까지 합하면 146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깁니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 이틀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해 사망한 뒤 보수 유권자가 결집을 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사망한 나라현의 사토게이 자민당 후보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연립 여당을 비롯해서 개헌에 찬성하는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정당까지 이미 176석을 확보해서 개헌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6석을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이번 선거 압승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개헌에 탄력을 받아서 추진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진짜로 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헌법,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그 구조를 보면은 1항에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항,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 공군 및 그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지금 자위대가 세계 5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본 평화헌법 구조는 이 자위대의 존재 기반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46년 이 헌법의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에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헌법만 그렇게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평화헌법은 미국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미국 점령군 사령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메가드가 당시 GHQ 사령관이었는데 당시 일본 항복문서에 어떤 게 나와 있었냐면은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 권한은 이 항복 조건을 실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 종속된다. 항복문서가 그런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합군 최고 사령관. 이 연합군 최고 사령관은 바로 당시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은 1945년 9월 2일자 항복 문서의 일부입니다. Instrument of Surrender. 이 메가드 헌법은 연합국의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GHQ 즉 연합군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별로 없고 군인들만 잔뜩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나름 살짝 일본에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넣었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당시 점령군 치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일본의 헌법이 돼서 되겠냐 해가지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 일명 메가드 헌법이라서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논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이라고 합니다. 강요된 헌법. 전쟁에서 졌으니까 헌법이 강요돼 버린 겁니다. 당시 이 강요된 헌법론을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이 기시 노부스케가 누구냐면은 이번에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예요. 이 기시 노부스케는
태평양 전쟁 이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쟁범죄 용의자로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루트를 거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됩니다. 이 기묘하다는 것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뒤에는 여러 가지 거래가 따라갔다. 이를테면 사람을 마루타로 취급해서 의학 실험을 했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싹 넘어가면서 기시노부스케가 풀려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풀려나고 나서 기시노부스케는 일본의 총리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때는 전범이었고 평화 시에는 일본 총리까지 하면서 일본에서는 별명이 뭐라고 붙었냐 하면은 쇼와의 요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쇼와의 요괴라는 별명을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희한하게 전쟁 때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일본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시노부스케가 바로 아베 신조의 외조부였고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와 아베 신조가 어릴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시노부스케가 뭐라고? 강요된 헌법론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아베 신조도 2010년대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개헌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기시노부스케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평화헌법 9조 1항 또는 2항을 없애거나 자위대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수수로 일본이 전쟁국가, 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국가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국가가 다른 데서 쳐들어와도 전쟁을 못 치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반론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시노부스케, 즉 외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아베 신조의 꿈이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꿈이 단순히 헌법을 개헌하는 정도에 그치면 좋겠지만 기시노부스케는 누구다? A급 전범이었다. 그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침략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섬찟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1총리가 제안, 메가더 편지 발견이라는 보도를 했고 일본의 진보 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보도를 아베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쪽에서 일본의 헌법은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종의 팀킬을 해버립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당시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일본의 자존심도 깔아뭉개버린 거죠. 일본의 헌법은 메가더가 만들었다. 미국인 점령군 사령관이 만들었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 만큼 아베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다는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인식론을 그대로 입으로 뱉어내게 된 겁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우리로 볼 때는 미묘한 양면적인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 또다시 전쟁국가로 간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언젠가 독도를 사이에 두고 한판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현재로서는 일본이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 있는 헌법이 없지만 개헌하고 나면 독도 가지고 한판 붙을 거 아니냐. 또 다른 면으로서는 중국을 어차피 상대해야 되는데 일본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지 않느냐. 일본과 미국이 원군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상대를 한다면은 뭐 같은 원군이 센 게 낫지 약한 게 낫냐. 이 두 가지 미묘한 느낌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자유의대의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애끓는 심정을 느낀다. 이게 누구 발언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난 8일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2020년 8월 건강 문제로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위대 합헌화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끓는 심정을 느낀다. 현재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으로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꼽히는데 이번에 이들이
싹쓸이를 함으로써 헌법 개정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정기국회 때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지금이야말로 헌법구조 개정을 논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면서 개헌에 조바심까지 냅니다.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잇는 형태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즉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이 개헌 논의 힘을 받아가지고 아베의 유지를 잇는 의미에서 이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인들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약 60%가 반대를 했습니다. 일본 평화헌법이 그렇게 좋은데 일본 평화헌법 때문에 미군이 태평양 저편에서 건너와가지고 일본의 방위를 공짜로 책임져 주는데 우리가 못하러 그런 것까지 하느냐 하면서 일본 국민들은 이 개헌론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뭐로? 아베 전 총리의 유지다, 이런 멋진 말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이 개헌이 개인의 정치 생명이 걸린 엄청난 승부수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개헌 발의가 성사가 돼가지고 국민 투표까지 붙였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부결될 경우에는 아쉽다, 이런 논란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각 총사퇴를 재촉당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연 기시다 후미오가 그런 도박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은 상태지만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46년 이후, 그러니까 76년 동안이나 이 개헌을 하지 않고 그대로 헌법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헌에 대해서 일본이 드디어 시도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만약의 경우 독도를 놓고 일본과의 붙을 때를 보느냐, 아니면 만약의 경우 중국이나 북한과 상대할 때 일본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 강력한 자유대를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는 이쪽에서 볼 것이냐. 한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